절대 지지 않는 남자 알렉스 스파이로의 법정 플레이북 상상해보세요. 일론 머스크와 알렉 볼드윈 그리고 메건 더 스텔리언까지 위기에 몰린 유명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한마디의 트윗 때문에 2천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세계 최고 부자. 영화 촬영 중 총격 사고로 형사 기소를 당한 할리우드 배우. 그리고 총격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여론의 공격을 받은 슈퍼스타 래퍼까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 모든 소송에서 결국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고의 스타 변호사 알렉스 스파이로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사용했기에 매번 불가능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사건 1. 일론 머스크의 패도가이 명예훼손 재판.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일론 머스크가 태국 동굴구조 잠수부를 패도가이 소아성애자라고 트윗한 사건입니다. 잠수부는 명예훼손이라며 10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가 졌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스파이로는 처음부터 프레임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는 배심원에게 이 사건을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단순한 모욕구로 보라고 설득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진지한 범죄 비난이 아니라 흥분 상태에서 나온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죠. 머스크가 잠수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도 아니었고 범죄자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잠수부의 신뢰도도 공격했습니다. 잠수부가 실제 피해를 입었다기보다 오히려 유명해지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는 완전한 무죄. 스파이로는 법정에서 배심원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사건 2. 알렉 볼드윈의 영화 촬영 총격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1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알렉 볼드윈이 사용한 소품 총에서 실탄이 발사되어 촬영 감독이 사망했습니다. 볼드윈은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죠. 과실치사 혐의로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파이로는 놀라운 전략으로 재판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는 사건의 책임을 알렉 볼드윈이 아니라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 관리팀과 경찰 수사팀에 돌렸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수사팀의 허술한 조사 과정을 낱낱이 공격하며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특히 스파이로는 경찰이 현장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요한 정보들을 은폐했다는 점을 드러내며 법정에서 수사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사건을 전면 기각해버렸습니다. 볼드윈은 법정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스파이로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사건의 초점을 본인의 의뢰인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수사한 측의 실수와 과실로 옮겨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사건 3. 메건 더 스텔리언 총격 사건 재판. 마지막 사건은 피해자인 래퍼 메건 더 스텔리언이 총격 사건을 겪은 이후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로 공격당했던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가해자인 래퍼 토리 레인즈가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메건이 도리어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에서 스파이로는 적극적으로 법정 밖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메건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플루언서들과 블로거들에게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실제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계정들을 폐쇄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유명 연예 매체 TMZ에 직접 출연해 메건의 진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대중의 시선을 피해자인 메건의 편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토리 레인즈는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메건은 가해자의 유죄 판결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죠. 이 사건에서 스파이로는 법정 내부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 펼쳐지는 여론 재판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알렉스 스파이로의 플레이북, 어떻게 승리하는가? 스파이로의 성공 뒤에는 특별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그는 배심원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복잡한 법리보다 배심원의 감정과 상식에 집중합니다. 사건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배심원의 일상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씁니다. 둘째, 법정 밖에서의 여론 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건의 공적인 이야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미리 설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셋째, 그는 매우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때로는 기존의 법률 해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접근하며 재판 자체를 상대 측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넷째, 관습적이지 않은 방법을 과감히 사용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법정 밖에서 적극적인 PR 전쟁을 펼쳐 여론을 장악합니다. 전통적인 법정 싸움의 틀을 깨는 방식이죠. 미국과 한국 법정의 차이, 왜 한국에서는 스파이로 같은 변호사가 나오기 어려울까? 스파이로가 펼친 이런 전략들은 미국의 배심원 재판 제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기 때문에 변호사의 연출력과 감정적인 설득력이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판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판사는 법률 전문가이며 감정적 설득보다 증거와 법리 자체에 집중합니다. 또 법정 밖 여론전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에서 스파이로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변호사가 적은 이유는 법적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 때문입니다. 결론. 알렉스 스파이로의 성공 사례들은 법정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단지 법을 아는 것뿐 아니라 심리전과 전략, 여론 장악까지 포함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법정과 여론을 함께 움직이는 스타 변호사가 드라마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상세한 분석은 글로벌 비즈니스 브리핑 뉴스레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